그러세요? 아이, 저를 좀 편안하게 해주시려고 그러지. 일단은 이런 거는 읽어보시고, 중요한 거는, 치매에 걸리지 않아야 될 텐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뇨병이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당연히 암이죠. 암이고 더 중요한 건 저는 죽음을 용서하니까 자살이 OECD 국가에서도 1위로 가장 높다는 거죠. 자살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체적으로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운동도 해야 되고 뭐 하지만 내 몸에 맞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고 너무 거창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는 맨날 저도 실패를 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좋은데 특별히 한국인의 행복 상태 요소는 건강, 여가, 연금 뭐 연금에 대해서도 공부, 재정에 대해서 공부하시죠? 거기서 인상교과도 많이 혹시 뭐 있나요? 매출 예, 어떻게 해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5층까지 갔어요? 1층은요? 국민연금. 2층은? 대중연금. 네. 3층은요? 주택연금? 퇴직연금 2층. 주택연금 4층은? 개인연금? 네. 5층은요? 부부. 사회적 금실. 네. 애들 연금. 네? 애들. 자녀들한테 IS 예. 자녀들이 돈을 주는 거 바랄 수 있을까 어떻게 잘 모르겠네요. 네. 근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누가 아무리 부모님들이 돈이 있다 해도 자식들한테 야, 돈 주지 말아라 그런 말 하지 말래요. 돈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받되 그 돈을 어떤 지혜로우는요 그 자식을 위해서 연금을 잘 들고 또 손주들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런 때 차라리 주는 게 낫지. 야, 애전에게 주지 말아라. 니네들이 그냥 잘 살면 된다.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굳어져 버리고 우리가 그냥 무관심이 돼요. 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이제는 돈도 필요 없고 그러면은 얼굴도요. 그래도 그런 드리는 재미도 있거든요. 부모님께 돈 드릴 저기도 이 아니고. 친구는요, 예. 아들한테 가서 받은 친구가 있어요. 뭐라고요? 10% 저 교회에 11조 내는 11조 알아. 박수를 받았어요. 네, 첫째 아들한테는 실패를 했고 너무너무 결혼을 시켜버렸어. 그 언제 얘기하냐. 그러다가 둘째한테 말했어요. 네. 둘 다 의사거든요. 죽도록 고생시켜서 가르쳤는데 맞아요. 나랑 땅했어요. 예. 진짜. 그 공연 안 하고 그냥 금품. 이전을 했어요. 예. 근데 그렇게까지 가정이 난 너무 놀라워가지고 우리 선도 그렇게 못되잖아요. 근데 그 실천했다니까. 이거 공직이고 그 둘째 얘기고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네. 진짜 그런 친구 있어요. 예. 외사촌 분이는 빨간 내고 사왔을 때 손도 안 댔잖아요. 너 내한테 그러니까 내 100만 원 타면 10,000원 내한테 줄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럼 할머니 그 정도는 내가 줄수 10,000원 정도는? 10,000원 정도는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보너스 타면 2만 원 더 주고 그게 이제 세월에 따라 가지잖아요. 3만 원도 되고 4만 원도 되고 해가지고 뭘 그렇게 아주 작은 금액 있잖아요. 그냥 커피 한 잔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달랬대요. 몇천 원. 그걸 습관이 돼가지고 맞아요. 지금은 10만 원. 참 좋네요. 예. 그러니까 결코 작은 돈이 있죠. 이렇게 주는 관심을 갖고 예. 이렇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습관을 시키는 게 참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은 우리가 돈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여가 건강한 우리 스스로가 챙겨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돈이 없다 해도 건강하다면 그 여가 생활을 건전하게 잘 한다면 참 우리가 노년이 이제 그나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약간 신체적인 건강이었고요. 두 번째 정신적인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분노와 우울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우울증이 심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자살까지 가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최진실이나 어디든지 거의 다 그렇잖아요. 자살의 이유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자살, 어쩔 수 없는, 그게 이제 병적으로도 연결이 돼서.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호스피스 말이 나왔으니까. 호스피스를, 이제 말할 때 5단계설을 말하죠. 보통 5단계설. 알프스 디켄 신부님이 소망까지를 말해서 6단계까지 말하지만 일단 엘리자베스 큐브로스는 5단계를 말을 했잖아요. 혹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왜 암일까? 나 암 아니야. 부정하는 거죠. 암이라고 만약에 진단을 내렸다 했을 때 부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노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노를 하는 거예요. 하필 왜 나야? 옛날 그런 책이 있었죠? Why me? 왜 나야? 왜? 난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병원을 순례하게 되죠. 이 병원, 저 병원. 오진했을 거야. 그래서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타협을 합니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본인이 믿는 이제 신이나 종교 그런 저기에게 말을 하죠. 저 언제까지만 살려주세요. 우리 애가 시집갈 때까지만, 우리 애가 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학교 입학할 때까지만. 그렇게 타협을 합니다. 네 번째 단계가 우울이 되는 거예요. 우울. 아이고 나는 이렇게 살아나서 난 죽는데, 나는 이렇게 죽어가는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 신나게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기 싫은 거죠. 건강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울. 그럼 다음에 마지막이 타협입니다. 아니죠. 수용입니다. 수용. 이제 죽을 거니까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마지막에 알프스 디켄 신부님이 하셨다는 소망 가운데 죽게 되는 거죠. 물론 엘리자베스 큐브로 그 선생님도 소망을 말했지만 더 확고하게 말했던 분이 그 신부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울할 때는 상담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혹시 상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울할 때는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주위에서 너무너무 우울이 막 빠졌다 그러면은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 손이라도 한 번 잡아주는 것만으로 또 그분에게 위로가 될 수가 있고, 정말 꼴도 보기 싫다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나타나지 않아주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울할 때 너 왜 이렇게 우울해? 너 그렇게 하지 마. 우울하면 안 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삶에 대한 회의가 들고 심지어 죽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우울할 때는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네. 정신건강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뭐 책이 다 있으니까 사이트요. 그리고 사회적인 건강은 물론 인간관계죠. 관계에서 내가 소원한가, 무관심해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왕따가 엄청 무섭잖아요. 특별히 아이들에게 그 친구라는 것이 옛날에는 저희 때만 해도 그래도 친구가 그렇게 무조건 경쟁 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무조건이죠. 내가 밟고 일어나야지, 내가 살아야지. 함께 윈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등급이 매겨지고 몇 등급. 하여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한데 거의 경쟁 그런 모드로 가니까 참 쉽지 않죠. 직장에 가서도 그렇고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건강하다는 것은 신체적인 건강만을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고 광의적인 그 개념으로 가서 영적인 것까지 정신적, 사회적 그건 물론이고 함께 이렇게 모두가 다 아우르는 건강한 상태, 안녕한 상태 그것을 건강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상태 맞습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식사를 균형 있게 잘해야 된다. 그런 것은 다 알고 계시죠. 물론 균형 잡힌 식사. 드릴 말씀은 별로 식사 그런 거에서는 다 아시죠? 특별히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있다 보니까 치아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딱딱한 것도 못 드시고 콩도 딱딱하지 않은 콩도 못 드시고 그래서 참
식사, 특별히 이제 견과류를 우리가 평소에 견과류를 이제 먹는 게 좋은데, 적당량을 먹되, 또, 지용성 비타민 있고 수용성 비타민이 있잖아요. 식물성에서도, 식품에서도. 식물성 그런 이제 비타민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식물성 그런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쉽게 막 무, 배추 이런 거는 다 식물성인데 지용성 그 야채 식품에는 뭐가 있죠? 지용성 당근 그 다음에 시금치 네, 그런 것을 할 때는 올리브유와 함께 한다면 그 비타민 D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그런 것도 좀 알아서 우리가 하면 좋겠다. 치아 건강이 우리 그 신체 건강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근데 제가 이제 그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다 그러면은 혈당이 어느 정도 이상 될 때 식전 식후 정확하게 보통 말하겠지만 당뇨라고 할까요? 300요? 그 당뇨병에 걸리면 아, 그건 엄청 엄청 심한 거고요. 120 그렇죠? 예, 뭐 127 예,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저혈당도 이제 무섭다고 그러죠? 저혈당이 갈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그런 것을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는 게 있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요즘에 그 세분화돼가지고요. 어디서는 순환기로 가라, 어디서는 소화기로 가라, 어디서는 외과로 와, 내과로 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과가 엄청 많더라고요. 과가 그리고 혼란스럽더라고요. 예, 심혈관계 뭐 똑같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병이라 해도 그게 이제 병원에 따라서 분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저기 교수님께서도 병원에 계셔 그런 것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료의 전문 분야가 한 25개 정도 전문의가 나오는데 네. 거기에서 크게 봐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질환이 있는 건 소화기죠. 네. 소화기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순환기라든지 네.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나 그 다음에 정행적으로나 네. 고개로나 그 다음에 정신하고 신경이 분리되는 신경은 글자가 들어 신경인데 네. 정신은 신경에서 그런 네. 최고 세계죠. 네. 정신으로. 그 다음에 구멍이 나가 있는, 몸에서 구멍이 나가 있는 데가 위로 올라오는 거죠. 눈구멍, 콧구멍. 거기 반까지 근데 크게 보면 많이 나간다 하면 그 팔을 드러내는 갔다가 팔 안 드러내는 팔을 나와요. 예. 그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칼을 드는 걸 왜까? 똑같은 적이라도 좀 이렇게 표현하기가 굉장히 그 복잡한데 그런 것들을 병원에 가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좀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갔을 때 8개 과를 거쳤어요. 고관절 수술하고 나서 8개 과를 거치게 됐어요. 연화곤란까지 와서 연화곤란 그 음식물 섭취가 제대로 안 돼서 폐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예, 이물질 넘어가면은 나중에는 이제 폐렴이 생기고 큰일 나니까 근데 물 한 모금 마신다는 게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너무너무 잘 넘어가잖아요. 환자들에게는 물 한 컵 마시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물이 가장 체하기 쉽대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환자들 예를 들어서 환자들을 이렇게 케어할 때는 특별히 이렇게 뒤로 제끼면서 절대로 안 되고 물을 마실 때도 따뜻하게 이렇게 너무 숙여도 안 되고 따뜻하게 해서 물을 이렇게 약간 물을 밑으로 하는 식으로 하면서 물을 천천히 저희 어머니가 연화곤란을 한 4, 5개월 고생을 했거든요. 네, 그런 것을 경험을 해보니까 참 음식물 섭취하는 것이 엄청 힘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만성질환이 굉장히 늘고 있죠. 만성질환. 우리나라 노인들은 거의 만성질환처럼 말하잖아요. 특별히 뇌졸중. 뇌졸중은 그야말로 만성질환, 고혈압,
감리로부터 만성 질환이 있죠. 신체적, 생리적 조건을 고려한 맞춤용이나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된다. 제가 병원에서 어머니를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그 뭐 철분이 조금 부족해도 수분이 부족해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생적인 그런 저기들이요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우리 그냥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혹시 건강검진 하시고 나면 세부적으로 거기 써있는 거 보셨나요? 뭐 마그네슘 그냥 저쪽 무기질 그런 것들을 골고루 정말 영양이 골고루 이렇게 된다는 것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참고로 해독 주스를 지금 만 3년째 드리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병원에서도 그냥 그런 대로 균형이 잡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균형 잡힌 이제 식사를 한다. 이건 다 아시는 것이니까. 예. 균형기 운동. 이런 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다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운동 일지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운동 일지. 예. 아까 이제 일기말도 나왔었는데 하여튼 뭔가 이렇게 기록을 하면은 그 전에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 비교를 해가면서 이제 좀 더 보완을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생기고. 요즘에 혹시 그 베개 중에 목침 원형으로 된 거 반절 남은 거 그거 혹시 사용하시는 분 계세요? 네, 좋다고 하더라고요. 고치법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발 이렇게 아킬레스 건 이렇게 치는 거 낙하 자연스럽게 낙하 그거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딱딱하지 않나요? 목침할 때. 네, 딱딱하죠. 네. 목침은 여기 쏙 들어간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는 그 목침을 시원한데 네. 발이구나 아파요. 예, 아프대요. 저도 해봤는데 발은 괜찮던데 또. 요즘에 저희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그거에 또 이제 꽂혀가지고요. 요즘에 건강에 꽂혀가지고 그런 걸 하시고 혹시 계속 하시어요? 네. 저도 이건 안 해요. 요즘에 발은 안 해요. 아파가지고. 수건 올리고 수건. 네? 수건 올리고 와서. 그 자리에다가 수건 올리고. 목치는 거 동그란 목치면. 예. 올리고. 예. 그 편백나무 해가지고. 네, 맞아요. 편백나무. 예. 그래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탕 예. 종아리 예. 그게 시원하대 그냥 그래서 그냥 그게 네. 종아리도 좋대요. 그걸 만든 사람들이 100살까지 살았습니까? 검증이 안 돼서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사람은 원장으로 듣기 있는데 100살쯤 산 사람이 그 개발해가지고 이걸 하니까 참보를 살았다 건강하게 살다 보면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걸 팔아먹기 연구해야 그렇다니까 왜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그게 도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게 일단 없어요. 좋다고 그러더라고. 일본에서도 그게 뭐 엄청 여기 유행이고. TV에도 나왔어요. 네, 좋다고 그렇게 한 명이 오래 사는 건 모르겠는데 여러 명이 오래 사는데 그런데요? 근데 이게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 보면 팔고 뭐 많이 했었더라고요. 네. 지금 보면 라디오 들어보면 맨날 그 하는 시간대에 보면 뭐 물리치료사가 연구한 뭐 사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중에 별걸 다 많은 다 파는 거예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1년 12달 스케줄을 이렇게 잡을 때에 뭐 이렇게 동상 걸리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그런 걸 한번 짜보는 것도 평상시에 내가 무엇에 신경을 쓰면서 하는가 뭐 이제 가을에는 그 폐렴 예방 좀 한다든가 독감 예방 좀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정신건강 이것을 따져보면 정신건강 우울 기분이 예를 들어서 이 항목 중에 하루에 5가지 이상 항목이 2주간 지속될 때는 우울증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이 있다 한다면 정말 안 되고
또 더더군다나 하루 종일 우울한 기분이다. 기분 안 되겠지. 다른 것보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우울증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더 감안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정말 즐겁게 선생님들은 해당이 안 될 것이라고 믿고 혹시 주위에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은 좀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또 환기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장 나에게 이렇게 증상이 있는 것이 어떤 걸까요? 없죠? 대단하십니다. 정말. 나는 3개나 있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밑에서부터 집중력이 감소. 예. 그다음 집중이 좋아하십니다. 피로 에너지. 네. 조금 불면증. 불면증. 네. 좀 늦어지고. 네. 와수면에서. 오히려 체중의 감소가 아니고 증가 이러니까 5개 정도 되겠네. 4개. 그런데 저렇게 웃으시면서 하는 것은요, 네.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실 정도면 이미 네. 우리가 늘 회피할 수만은 없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될 때 우울한 기분이 든다는 할 때는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특별히 밖으로 나와서 햇빛을 많이 쬐는 것이 좋다고 하죠. 가장 중요한 거는 취미생활을 해야 된다. 취미생활. 정신건강. 우울증 해소에는 당연히 취미생활이죠. 특별히 이제 제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 중에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함께 해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함께. 네. 저 아는 선생님이요. 여자분이신데 공무원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인데 지금 75세, 76세. 어느 날 갑자기 사진전을 연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언제부터 사진을 찍으셨나요? 그랬더니 틈틈이 60대 때부터 사진을 찍으셨고 취미를 하셨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무료하니까 뭔가 좀 하고 싶어 사진전을 여신다고 바람직하죠. 그리고 어느 날은 또 그 같은 분인데 그분 아드님이 저한테 피아노를 배웠고 또 우리 아버지한테 한문을 배웠어요. 그 아드님이. 그런데 그 아들이 사실은 중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들하고 놀다가 칼에 나서 죽었어요. 와우. 걔는 입양을 하는데 굉장히 우울한 그런 과거가 있으세요. 근데 참 나이가 드셔서 너무 건실하게 사시잖아요. 그 애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책으로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그것을 안으로 막 내가 어떻게 되겠는데 새롭게 막 생각이 나고 막 이러면은 참 어려울 텐데 감사하게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취미생활도 하시고 참 피아노도 배우시고 피아노 체리 30분 끝난다고 저한테 어느 날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하시다고. 그러니까 삶을 마지막에 이렇게 통합할 수 있고 참 내가 잘 살았다. 어찌할 수 없는 그 과거에 대해서는 그냥 뭐 추억으로 생각하고 그냥 물론 감정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너무 슬펐다든가 너무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었던 그런 적이라고 한다면 상담이 그래서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해서 해소를 시키고 또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상담뿐만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그야말로 그냥 할 일 없이 만나서 제 친구가 자꾸 그러면 야 우리는 할 일 없이 만날 때 없니? 저는 꼭 방학 때마다 꼭 제가 만나고 친구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해요. 제가 조금 특별하죠?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을 친구들한테 말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뭐 그냥 지나온 이야기 그냥 무의미한 그런 만남을 저는 별로 원치 않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한 친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펑퍼짐하게 그냥 앉아서 노닥거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연연가 있는 얘기만. 맞아. 아니잖아.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너무 그러지 말자고. 친구 사이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 우울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개발도 하고 지속적으로 뭔가 취미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는 당연히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고 특별히 이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 뭐 사회적으로 또 이제 건강해야 되고 하지만은 저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 아까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해서 마지막에 5단계가 이제 좋은 부부관계 나를 했었는데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삶이 풍요롭고 맞죠, 당연히. 네. 혹시 그 니마 저마가 건너지 마고 보셨나요? 네, 거기서도 그 노인이 참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몸은 비록 그럴지라도 너무 예쁘게 정말 참 그렇게 그런 로맨스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너무 부부관계가 너무 멋있죠.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특별히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 이런 거였으면 끝까지 우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울척도 이것도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다 우울척도 많이 있지만 이것도 선생님들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쓸데없는 생각이 자주 떠올라 괴롭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인생은 즐거워. 이게 긍정과 부정이 함께 섞여 있는데 굳이 그거를 따지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게 어쩌고 부정적인 게 어쩌고 다 아시게 되잖아요. 엄마한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당연히 이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 사회적인 관계를 그래서 칠판이 있나요? 이걸 올리 그것은 고역되고 가해 이러고 계십니다. 조금 약간 더. 약간 더요? 예. 예를 들어서 선생님도 가게도 다 그려보셨나요? 안 그려보셨어요? 이거를 갖다가 뭐에다 그냥 쓰셔도 여기다 그냥 쓸까요? 네. 선생님들이 혹시 이제 시간 지금이라도 백지가 하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나를 중심으로 나를 가운데가 적는 거예요.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곳. 선생님 어디? 가족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네. 가족 중에서도 가족이 다 친밀한 관계거나 뭐 다 그러진 않죠. 가족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부인 또 자녀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그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분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은가? 상호 유대관계가 좋은가? 나만 좋아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 또요. 우리 선생님 어떤 관계요? 친구요. 예. 친구도 여러 친구가 있지만 정말 내가 친구라고 하는 친구가 몇 명 있다. 누군가. 그래서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정말 원만한가? 아니면
뜨겁게서 지그재그인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좋아하는가? 우리가 서로에게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의미 있는 그런 관계인가?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후배가 있어요. 후배, 아, 좋습니다. 후배. 예. 후배, 예. 또, 무슨, 내가 관계 맺는. 직장 현직 동료도. 아, 전직 동료도요? 예. 전직 동료도 한 명일지 두 명일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의 명단이나 할 때 A, B, C가 됐든 뭐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 우리 교수님. 대장품, 예. 장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아, 그러세요. 애장품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건 만년필. 하루도, 한 시간도 항상 같이 있는 거죠. 아, 그 그러세요. 다음에 이동하는 18년 된 차. 아, 세상에. 그 다음에 아이고. 10년 동안 소지하고 있는 내 호중 양보가 항상 있는 지갑. 이런 것들이 나의 관계입니다. 세상에. 그거가 하나의 스토리가 되겠네. 스토리를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제가 왜 이거를 쓰냐면요. 사회적인 지금 관계에서 이런 걸 쓰잖아요. 내가 맺고 있는 사회, 내가 속해 있는 그 사회와 나와의 관계가 건강한 거 아니면 나만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좋아하는 거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가져오라고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소개할 때 저는요 이 물건을요 언제부터 갖고 있었고요. 저도 이 물건에 얽힌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그러거든요. 여기는 이제 그게 아니었어요. 간단하게 소개만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지갑. 그 다음에 또 편지를 주고받는 친구. 아, 편지요. 어떻게 손편지를 쓰세요? 예. 아,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 친구한테만 편지가 오고 가고 해요. 아, 예, 중요해요. 예. 특별하시네요. 답장을 주고받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18년. 18년이면. 아, 세상에.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저 뒤에. 친척이죠, 친척. 아, 친척이요. 아, 친척하고 가까우세요? 사촌들하고 아, 그러세요. 예. 그런 이제 이야기 또.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교우관계. 아, 교우관계요. 예, 친구. 예. 저기 아, 교회. 아, 죄송합니다. 예, 예. 교우관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네. 네. 이렇게 이제 나눠봤는데요. 정말 내가 힘을 얻는 것이 있고, 내 힘이 빠지는 때가 있죠.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 있고, 내가 별로 힘을 못 얻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힘이 빠지고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예를 들어서 후배하고 함께 있으면 너무너무 거기서 힘을 얻는다. 굉장히 건전한 건강한 사회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죠.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내가 부인과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런 관계를 맺으려면 내가 더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내가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주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만년필도 나에게 뭔가 에너지를 줄 때가 있다. 나는 이것을 통해서 뭐를 이룬 것도 있고 만년필로 이제 쓰면서 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면서 내가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을 때에 나 역시도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뭔가를 힘을 길러줘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도 건강하게 맺고 그런다고 한다면 이제 여기는 다 좋은 관계만 지금 나온 거죠. 예를 들어서 지그재그 안 좋은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와 관계가 안 좋다. 나는 걔만 생각하면 화가 난다. 그런 관계가 있을 때에는 내가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그렇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대로 난 그대로 가도 돼. 이대로 그냥 뭐 오해 있으면 있지 뭐 어때? 왜 앞으로는 돼? 이렇게 하면은 건전하지가 못하잖아요. 건강하지가 못하고 사회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건강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지금은 건강하지 못하지만 내가 뭐 1년 내로 아니면 10년 내로 몇 년 내로 나는 이런 건강을 회복할 거야. 이렇게 건강하게 살 거야. 그런 것까지도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제 시간이 벌써 다 돼요. 우리 변영도 교수님요. 오늘 또 텔레비전에 나오시고 아주 그냥 인사가 당황하시고 오셨네요. 예,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저거 또 펴야 되겠네요. 네. 이제 마칠 때가 돼서요. 네, 마쳐야 되지만 그래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나를 중심으로 1차적인 이제 비공식적 관계, 가장 가까운 1차 관계죠. 가장 가까운 게 내 가족 관계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친구, 이제 거시적, 미시적 이렇게까지 따지지만은 그거는 그냥 너무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가장 가까운 뭐 본인은 물론이지만 1차적인 관계망은 배우자, 자녀, 손자, 친척. 그리고 2차적으로는 친구. 두 번째로 가까운 사이. 세 번째는 아까 종교, 지역사회 경비원, 또 지역보일. 네 번째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넓은 거시적인 그런 체계로서 공공기관이나 나가 뭐 이런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강아지는 상처이 있다. 강아지는 글쎄요 생각에 따라서 2차가 될 수도 있겠죠.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어떤 누구도 달려도 요즘에는 그렇게 해서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느끼기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되었던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 우울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원만하게 참 그런 정신적인 건강을 갖고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래야 해서 마지막에는 영적인 건강까지 이렇게 건강한 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뭐 이런 거는 이제 뒤에 책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물론 없으시겠죠? 혹시 하실 말씀 어떠셨어요, 오늘요? 네, 교수님. 질문 안 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네네. 네. 짠 칼망이라는 그 분은 네.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또 잘. 지금 122세에 아니, 몇 년도 정도? 몇 년도요? 그거는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97년. 1997년에 돌아가신 걸로. 네. 20년 됐네. 근데 이게 어떤 저기에서는요, 이게 실질적으로 좀 다른 뭐 그런 저기도 있어서, 출생과 사망이 계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렇지만, 예,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저기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왜 그렇잖아요. 제일 살아 계시는 분 중에서 우리 선생님은 생존자를 몇 살까지 만나고 있습니다. 104세. 네.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예. 지금 강석규 총재님도 지금 103세 되셨어요. 130세 되면 예, 103세 되셨어요. 강석규 총재님. 과천에 사시는데, 지금도 일주일에 2번 삼성병원에 가셔서 물리치료 받으시고, 물론 비서도 있고, 다 저기 하시지만은,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는 뒷바라지를 해주시는 분이 계셔야지 관리도 할 수 있고 그러더라고요.
혼자서 내 스스로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잖아요. 100살이 넘으면 더더군다나. 그래서 하여튼 관계를 잘 맺으셔야 돼요. 내가 혹시 독립적인 삶을 살기 힘들 때에 누구에게 나를 맡길 것인가? 하여튼 내 삶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미리부터 우리가 관계를 잘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자녀분들에게도 미리미리 이제 그런 언지를 주시면서 나는 너를 의지하고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자녀가 없으시다든가 이제 여건이 맞지 않을 때에는 더더군다나 내 노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워야 되죠. 저기에서 21세에서 117세까지 94년을 흡연을 했다고 후보들과 마크를 해놨는데 예. 장수하고 흡연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히 사진을 놓고 다니겠는데 재밌으셔. 보통은 흡연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보통은. 근데 흡연을 했는데 그걸 사실 예. 그걸 해나가야 됩니다. 네. 저는 흡연 안 했으면 150대 살았어요. 아니 심지어 우리 교수님 너무 재밌으세요. 원래 이거 특수 사례로. 아니 저분이 담배 끊고 나서 5년밖에 못 살고 돌아가셨어요. 아니 이분이 정말 일반적이지 않죠. 보통은 흡연하면은 만병 원인이 된다. 그럼요. 폐하면은 정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거고요. 이제 끄겠습니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아니 담배 끊고 나서 5년도 못 살고 돌아가셨어요. 계속 피웠으면 더 살을 만나셨어요. 꺼야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저거는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아킬레스건이 다 네. 나와요. 저기 우리 교수님이 뒤에 계셔서 시간을 마쳐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좋은 글이 있어서 안녕하세요. 네, 계속 예, 괜찮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마지막에 네. 좋은 글이 있어서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시겠어요? 예. 벼룩의 천정 우리가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이 글을 마지막에 넣어서 함께 좀 느끼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시작. 아버지는 깡총깡총 뛰는 벼룩을 잡았다. 아버지는 그 벼룩을 길다란 유리병 속에 넣었다. 유리병 속에 들어간 벼룩은 깡총 튀었다. 그것은 놀라운 전투력이었다. 제 키에 100배도 더 넘는 높이의 유리병을 한 번에 훌쩍 뛰어나와 탈출하는 것이 아닌가. 벼룩이 나올 때요. 아버지는 다시 벼룩을 잡아서 유리병 속에 가두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리병 뚜껑을 살짝 덮고, 아까는 유리병 뚜껑이 없었어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번에도 벼룩은 탈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애성 간지고. 유리병 뚜껑에 콩콩 머리를 부딪히게 되다 벼룩은 이내 가속을 해줬다. 이해되시죠? 아무리 뛰려고 해도 여기 다니까 저기 하는 나오부터 얼마나 아버지는 유리병 뚜껑을 내려놓았다. 유리병 뚜껑을 이제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탁 쳐서 벼룩을 놀라게 해서 튀어라 이제 찬 거죠. 벼룩은 깜짝 놀라서 깜짝깜짝 뛰었어.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끝까지 안 되지. 그렇죠.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 벼룩이 체험했죠. 그래서 그러나 유리병을 벗어날 수도 있었던 천부의 점프력을 지닌 벼룩이 유리병 뚜껑의 그 아래 높이만큼만 뛰어오르는 것이 아닌가. 아들이 물었다. 아버지 웬일이지요? 아버지가 대답했다. 더 이상 점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아무리 우리가 가능성이 있어도 그 가능성을 제대로 우리가 발휘를 하고 옆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북돋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넌 할 수 없어. 나 같은 거. 나가 옛날에 생각보다 소용없었어. 아이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말어. 뭘 또 노력을 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고 있던 잠재력이나 그런 모든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발현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만다는 거죠. 제가 시간 관계상 우리 선생님들의 그 여러 가지 그 능력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지만 어떻게 내 능력을 앞으로 더 개발하고 어떻게 이 노년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것 가지고 선생님들이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또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것을 그 능력을 좀 더 개발하고 좀 뭔가
단련을 잘 하시고 하셔서 내 노년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풍족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주위의 많은 이들이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네. 혹시 뭐 질문 별로 없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